조직이 206억 원의 추가 배출금을 물게 돼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고 포상금을 두고 울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을 수확기에 나타나던 멧돼지가 올해는 벌써부터 도심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사가 오는 10일 임금협상교섭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협상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울산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구름 많아지다가 밤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예상되며 아침 최저기온은 15.7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봉대산 불다람쥐에게 징역 10년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3억 원에 이르는 포상금 지급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제보자만 모두 18명인데 누구에게 얼마씩 줄 것인지 울산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자가 아파트 앞길을 걸어가고 잠시 뒤 산자락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무려 16년 동안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를 누비며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52살 김모 씨의 범행 장면입니다. 그저 기분 전환을 이유로 저지른 김 씨의 방화로 피해를 입은 산림은 축구장 114개 크기, 산림청 추산 피해액만 18억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최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7년 이상의 최종 판결이 나면 포상금 3억 원을 지급하겠다던 울산시도 포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만 18명에 이르는 데다 이들의 기여도를 따지기도 쉽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여러 차례 변호사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아직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기준을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받아봤지만 무난하고 이래서 통일된 의견이 없고. 지난 2월엔 한 제보자가 1억 원의 포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포상금을 두고 벌써부터 법적 분쟁 조짐까지 보이자 울산시는 여태 포상금 신청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지고 신청을 하라 그런지 그거는 지급 절차에 따라 가지고. 울산시는 오는 23일 법률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폐수 무단방류로 62억 원의 부과금 처분을 받은 성경워텍에 또다시 3배가 넘는 206억 원의 부과금이 추가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부과금을 물게 된 이 회사는 결국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기준치를 최고 70배나 초과한 폐수 만여 톤을 무단 방류해 울산시 사상 최고 금액인 62억 원의 부과금 처분을 받은 폐수 처리 업체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비밀 방류구를 통해 폐수 3만 7천여 톤을 무단 방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부과금 206억 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폐수 처리업 영업정지 3개월과 폐수 배출시설 조업정지 10일 처분도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에 부과된 울산시의 부과금은 62억 원에서 206억 원이 늘어난 268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정상적인 배출구 외에 비밀 배출구까지 만들어가면서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것입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 매출액 90억 원의 3배에 해당하는 부과금 폭탄을 맞게 된 이 회사는 존폐 위기에 내몰렸고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폐수를 위탁 처리하던 300여 개 회사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처리업체로 물량을 옮겨 폐수 처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처리 비용은 20-30%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주로 가을철 수확기에 나타나던 멧돼지가 최근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규태 기자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의 몸길이 1m,
무게 60kg의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머! 밭으로 간다. 멧돼지는 출동한 경찰과 포수에게 사살됐지만 1시간 넘게 텃밭과 주택가를 활보하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동구 남목동 제기뜰에 멧돼지 3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가을 수확철에 나타나던 мет돼지가 개체수 급증에 따른 먹이 부족으로 벌써부터 도심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때 되면 새끼를 달아요. 모성 본능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안 해치더라도 굉장히 난폭해져요, 돼지가. 이처럼 야생 멧돼지가 예년보다 일찍 출몰하면서 관할 당국도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북구는 도심 멧돼지 포획단을 상시 운영하고 7월 중순부터 활동했던 유해동물 포획단 가동도 한 달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동구도 수렵 기간이 아니더라도 멧돼지가 나타나면 단기 수렵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피싱고 많이 들어오니까 농작물 피싱고가 올해는 한 5개월 정도 잡아가지고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요.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나타나면 뒤돌아서 도망가거나 자극하지 말고 뒷걸음질로 피한 뒤 경찰이나 포획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울산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단 속에 위치한 북구 효문동의 한 초등학교. 60년이 넘는 전통 있는 학교지만 전교생 수가 36명으로 줄어들자 2개 학년은 통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11명이 졸업하고 올해 신입생을 2명 받았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분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규모 학교 유지를 위해 내년부터 교육 관련 예산도 학생 수 위주로 재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900억 원의 보통 교부금을 받은 울산시 교육청도 당장 내년부터 학생 수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울산의 경우 적정 학교 기준인 전교생 60명 미만 학교가 먼저 통폐합 검토 대상입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감소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통합을 검토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교육청은 다만 학교 통폐합을 하더라도 면 단위 1개 초등학교 유지와 주민 동의라는 대전제는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 SK종합화학 등 제조 계열의 1분기 수출이 141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수출액 80억 달러에 비해 무려 43.5% 늘어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0.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여수엑스포 행사장 현지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시승 행사를 가집니다. 이번 행사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회원 가운데 만 26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13주에 걸쳐 2,200여 명에게 일주일간 체험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울산농협 지역본부와 온산농협 농촌사랑봉사단은 어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에서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안병탁씨의 양파 재배밭을 찾아 고랑부 돕기와 풀 뽑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울산항의 정보와 항만공사의 활동상 등을 담은 전자소식지 울산항 뉴스레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매월 1일 웹진 형태로 발간되는 이 전자소식지는 울산 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모레 임금 협상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협상 방향이 주목됩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요구안에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주간 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을 추가해 노사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노조 측은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협상을 앞둔 공식 입장과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2 울산 진화 PWA 세계 윈드서핑 대회 나흘째인 오늘은 슬라롬 63 2회전 경기가 열립니다. 어제는 대회장 주변에 바람이 약해 경기가 열리지 못한 만큼 상금을 향한 프로 선수들의 레이스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동안 딩기 요트와 카누 등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 교실이 운영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40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종하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남구 대현동 70살 나정남 씨가 장안 어버이 분야에서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는 등 18명이 정부 포상과 시장 표창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와 경로 위안잔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장사시설인 울산 하늘공원을 이용할 때 울산 시민을 우대하는 조례안이 이달 중에 시행됩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시설 사용료는 울산 시민 10만 원, 타지 주민 80만 원이며 봉안당은 울산 시민 22만 원, 타 지역 주민 100만 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울산 시민 30만 원, 타 지역 주민 100만 원 등입니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9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울산 하늘공원은 오는 8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북구 진장 물류단지 2단계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울산도시공사는 2단계 부지 20만 제곱미터 가운데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12만 제곱미터에 GSB 등 8개 회사를 개발 사업 대행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8개 업체는 50여 개의 가구 전문 매장과 웨딩, 가전, 중고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5월 8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